네, 안녕하세요. 네이트판에 올라온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판톡 읽는 남자, 파꾼입니다. 오늘도 네이트판 세상은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은데요. 와, 이 남자 누구예요? 진짜 잘생겼네. 부럽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토커들의 선택이나 오늘의 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 그래요. 너무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전 6시인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럼 오늘의 톡부터 읽어볼게요. 짝사랑이자 첫사랑에 대한 마음 접는 게 맞는 거겠지?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네, 애매하게 나를 소외시키는 듯한 친구. 어, 짝사랑이자 첫사랑에 대한 마음 읽어볼게요. 짝사랑. 난 중3이고 그 오빠는 22살이야. 와, 나이 차이 몇 살이냐? 16살에 6살. 6살 차이네요. 나랑 알게 된 건 3년 전이고,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오빠는 내가 자주 가는 카페 직원인데, 사장이 아버지셔. 와, 나름 튼튼한 수저를 갖고 계시네. 난 그 카페 되게 자주 가는 애였고, 어느 날에 오빠가 먼저 라떼 맞죠? 키키. 라고 하더라고. 아,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신경 써주면은 사실 호감이 갈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그게 뭐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더라도 뭐 사랑의 감정은 아니겠지만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하루의 특별한 이벤트니까. 네. 어, 그 뒤로 친해져서 맨날 학교 끝나고 가서 수다 떨고 같이 놀다 보니까 친해져서 번호 교환도 하고 연락도 하고 지냈지. 그리고 나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주말엔 카페에 완전 붙어서 카페 일도 같이 했어. 사장님도 나랑 친해짐. 귀엽겠다.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면, 꼬맹이가 제가 22살 때에 옆에 꼬맹이가 와서 제 일 도와주면은, 네, 굉장히 귀여울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편한 오빠 동생 생겨서 서로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진짜 어느 순간 이 오빠가 너무 좋아진 거야. 와, 카페에 오는 게 설레고 오빠 만날 때면 이뻐 보이고 싶고 그러더라. 그래서 최근까지 나 혼자 이렇게 계속 좋아하다가 아무래도 오빠는 나랑 6살 차이고 오빠가 보기엔 난 그냥 애긴데 뭔 소용 있나 싶고 내가 오빠 좋아하는 거 주변 사람이 알았을 때 오빠 좋게 안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오빠 좋아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요새 점점 마음 접어가고 있어. 내 첫사랑인 이 오빠한테는 마음 접는 게 예의겠지? 후 슬프다. 이거는 근데 상대 뭐 사랑이란 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을 지켜야겠죠? 네, 그 선을 지키기 쉽지 않은데 사귀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어린 사람, 6살 차이, 근데 성인 아닌 게 좀 그렇긴 애매하긴 하다. 저는 사실 위로 16살, 18, 18살 위까지 사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하라는 댓글들이 좀 많겠네요. 저는 그래도 고백은 할 수 있고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 근데 친한 관계로 남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사실 공통사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는 게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커피랑 바리스타라는 그런 관심사가 있고 두 분 다 이제 그런 카페에서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선 또 사귀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22살의 혈기왕성한 남성분이라서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네, 댓글을 읽어볼게요. 최소 민증은 받고 컨택해야지. 민증 받을 때쯤 그 오빠는 결혼해야겠지만 뭐 28살에 결혼을 합니까? 접어. 나이 차도 너무 나고
넌 학생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압인 것 같아. 압인 게 뭐죠?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귈 수도 있긴 한데 각자 좀 아름다운 사랑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어, 토커들의 선택 4위. 생신상이라도 차리라는 신랑.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삭제됐네요. 네. 그러면 나 억울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택시기사 vs 나 누가 문제야? 네. 이사 갈 때 급하게 이사 간 거라 카카오로 택시 불러서 홍대에서 이대로 갔단 말이야. 짐 쌀 때 저녁 6시부터 싼 거라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밤 11시가 다 된 거야. 5,000원밖에 안 나오고 택시도 잘 안 잡히는데 40분 만에 겨우 하나 잡은 거임. 상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걸로 5개에 큰 쇼핑백 하나, 작은 쇼핑백 2개인데 택시기사가 사람 많은 골목에서 용달차 부르지 왜 택시를 불렀냐, 안 태워준다라면서 큰 소리로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던지 사람 완전 개쪽쯤. 안 태워준다길래 세배 요금 받는다길래 15,000원인 줄 알고 알겠다 했는데 웬걸? 17,400원이나 받아 처먹은 거? 신고하려고 카카오티에다 전화했더니 콜센터 번호 알려주더라고. 거기다 신고하려고 전화했더니 처벌해주는 대신 환불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신고 포기하고 전화해서 15,000원 1,500원인가요? 15,000원이군요. 15,000원 돌려달라고 했지. 처음에 계속 지 억울하다는 듯이 하소연해서 거부하더라. 강아지나 그날 고시원비 절반이라도 주려고 남겨놓은 돈이었는데. 강아지가 그 뜻이었군요. 그놈 때문에 3만원 남았거든. 이거는 사실 살다 보면은 사실 뭐 도의적 예의 같은 거를 좀 챙기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제 친구들도 이제 택시로 이제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더 얹어주긴 해요. 그냥 도의적인 개념인데, 왜냐면 안 그래도 단거리 택시를 잘 안 갈라 그러는데, 그 짐을 싣고 있는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짐 싣고 내리는 동안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택시기사분들한테는 돈이잖아요. 아마 이 고시원 사신다는 거 보니까 아마 학생인 것 같은데, 알바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이제 시급 개념으로 따졌을 때도 조금 더 챙겨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는 맞는 것 같고, 처음부터 약간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미리 쇼부 같은 게 났었겠죠? 물론 이분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 부족했던 거고, 네,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도의적인 거지. 법적으로는 일단 승차 거부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잘못한 건 아닌데, 일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지나갈 때 뭐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같이 들어준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약간 도의적인 예의?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한 개 있는데 콜벤 불러라 진상아. 진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금 돈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한클린 후기 택시기사 나 데이트 비용 관련된 게 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2월 23일 베스트 톡입니다. 데이트 비용 절반 200을 달라는 전 남자친구네요. 최악이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데 어디 말할 주변 사람은 없고 물어볼 수 있는 곳 없나 고민하다가 글 남겨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싶지만 잘 읽고 의견 주세요. 2017년 20살 때 27살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무려 근데 7살 위야? 갓 성인이 된 터라 내가 좋으면 됐지 싶어 주변에서 말리는 연애를 했습니다. 돈 문제만 다룰게요. 당시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부담했고, 왜? 교통카드 충전시킬 돈 달라는 등 제게 자잘자잘하게 받아갔어요. 와, 최악이네 진짜. 그 후 한 2019년쯤 저는 꾸준히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저는 퇴직금과 체크카드 소액 신용으로 전 남자친구는 신용카드로 반반씩 냈습니다. 뭐 하시길래 돈이 없으신지? 뭐 고시생 이런 건가? 저도 퇴직금을 다 쓰고 난 후에는 신용카드에 손대게 되었고요. 이런. 그렇게 1년을 수입은 적은데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니 제때 갚지 못하다가 불어나게 되었죠. 이런 20살 초반대인데 벌써 신용불량이라니. 저는 결국 카드를 해지하는 대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전 남자친구도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둬 둘 다 수입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사용했고요. 그러다가 돌려막기로 불어난 카드 빚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해 대출을 받고 대출로 총 카드 빚 갚고 돈 벌어서 대출비 낼 거야 라는 말을 하였고 결국 일을 하지 않아 더 큰 대출로 대출을 막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된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다 30살이 되어 전 남자친구 집에선 취업 문제로 눈치를 주었고 그 눈치를 견디지 못해 집에는 일을 한다고 나와 저랑 놀았습니다. 와, 저는 돈이 없는 상태였지만 혼자 밖에 있을 전 남자친구를 위해 그냥 나오라면 나갔습니다. 하자는 거 했습니다. 그런데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 집에 말을 하여 해결을 한 것 같고요. 늘 그는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제게 말했습니다. 메모장에 반반씩 다 적어 넣었으니까 다음에 줘. 당시에는 그냥 알겠다고 넘겼어요. 그러다가 작년 이맘때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도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적어놓은 거 합치면 200이니까 달라고. 그땐 정이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에도 돈 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네요. 캡처본도 있는데 맨 마지막 줄만 적자면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갚을 돈은 갚아야지. 이거 맞는 건가요? 맹세코 제 성격상 먼저 만나자고 한 적 4년 동안 손 꼽고요. 제가 먼저 어디 가자고 한 적 없고 뭐 사달라고 한 적 단 한 번 없습니다. 왜 제가 빚쟁이가 된 건가요? 이걸 제가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그냥 제가 당시 알겠다고 한 게 문제인가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클슨이한테 큰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하고 오래 관계를 가졌다는 거겠죠? 네. 어떤 점이 좋아서 2년 넘게 만나셨던 걸까요? 2년 동안 계속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쓰실 정도면은 음, 되게 풍족하게 생활하시진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음. 그리고 각자 3년 동안 그러면은 그분은 취직을 안 했다는 건데 뭐 공무원 준비한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이런 사연.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사람의 문제인 것 같고 200만 원 받고 싶을까요? 뭐 제 아는 친구는 거의 1,000만 원 손해본 그런 식으로 1,000만 원 정도 손해본 친구도 있고 그 전세금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거의 몇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결국 헤어지고 그 집은 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그 사람은 결국 결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못 받은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준 걸로 친다고. 왜냐면 그 돈 받는 게 더 웃기잖아요, 사실. 이거는 근데 좀 공감이 가는데 전세금 빌려준 거는 워낙 X가 좀 컸으니까. 근데 200 때문에 그러는 거는 진짜 최악의 남자다. 근데
또 글쓴이가 잘못한 거는 마지막에 헤어질 때 돈 주겠다고 말한 거, 그거 자체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리고 줄 수 있으면은 지금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주고 더는 못 주겠다. 그때 이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지 말아달라. 나 너랑 다시 한번 연락하기 싫다. 내 최악의 기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좀 많이 안타깝고요. 댓글에 한 게 있네요. 님이 전액 부담하고 님한테 돈 빌려간 적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또 반반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자기가 이제 와서 돈 못 갚으니까 그걸 달라니. 잘 헤어졌어요. 네, 잘 헤어진 것 같네요. 남자들의 속 깊은 이야기. 저도 남잔데 이 카테고리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간 베스트 톡. 프로포즈 선물 샤넬백. 와, 프로포즈에 백을 줘? 반지가 아니라? 여자들이 그 정도로 백을 좋아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월 2주 주간 베스트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되네요. 결혼 7년째 지나가는 중입니다. 와, 오래 사셨군. 네. 네, 결혼하고 오래 지나신 분이군요. 5살 아들이 있으며 부부의 문제가 있어서 몇 글자 남겨봅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와이프의 술 문제입니다. 술 문제. 신혼 때부터 퇴근하고 들어가면 취해 있었으며 그걸로 정말 많이 싸웠죠. 내가 정말 왜 이래 살아야 되는지 마음을 다잡고 지냈습니다. 일 자체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퇴근하고 마음 편히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먹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바라는 저인데 항상 술 한잔 하자. 오늘은 기분이 별로다. 한잔 하고 싶다. 안 먹으면 짜증만 내고 그러면 또 저는 술을 사러 가고 이렇게 지낸 세월이 7년이 되어가네요. 먹고 출근하면 저는 항상 숙취로 일하는 일상이 되어버린 나. 고향을 떠나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지내고 있는 제가 왜 이리 불쌍하고 마음이 무너지는지 오늘 더더욱 마음이 아픈 하루네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술을 마신다고? 그런 여자면은 결혼해서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가끔 기분 좋아가지고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불타오르는 밤? 그럴 때 술 한 잔에 이제 뭐 회 이런 거 시켜서 먹으면 끝내주겠죠. 근데 저렇게 매일 마시고 그것 때문에 그 여성분이 뭔가 다른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소홀히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큰 문제 같고요. 그냥 술만 마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취할 때까지 마신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네요. 이거 관련해서 크게 한번 싸워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알코올 중독 상담센터 이런 것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추천 69개나 되고 반대 1개네. 베스트 댓글들만 빠르게 읽어볼게요. 술. 부인분 알코올 중독입니다. 일단 정신과 가서 술 욕구가 덜 생기게 하는 약을 드시게 해보시고 그걸로 안 되면 강제 입원시키세요. 와. 엄마가 매일 술 먹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술 취해 있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이들도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술을 끊지 않으면 이혼한다 얘기해보세요. 그러고도 안 끊으면 이혼이 답입니다. 술 문제 본인 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요. 술을 안 먹으면 짜증낸다는 건 말앤주정 알코올 중독자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이를 생각해보세요.
저런 환경에서 아이가 행복할까요? 술을 매일 깨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여자, 남자 막론하고 같은 부류와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서로 싫어하지 않을까요? 한 명이 서포트 해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둘 다 고주망태면 저 같으면은 못 살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읽어볼게요. 2월 일줄. 너무 이혼하고 싶어. 너무 이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26살이 된 남자입니다. 26살인데 결혼을 하셨군요.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님들께 조언을 좀 구하자 처음으로 판에 글을 적습니다. 저는 현재 4살짜리 아들을 둔 애기 아빠입니다. 애기 때문이 아니라 와이프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애기가 과자를 먹다 부스러기를 바닥에 좀 흘렸는데 그때부터 애기한테 신발놈이라니 강아지니 죽여버린다느니 밖에 내쫓는다느니 쌍욕이란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심각한데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욕설을 애기한테 하기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애기가 작은 실수 하나를 하더라도 그걸 보고 쌍욕이란 쌍욕은 다 합니다. 하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구청에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구청에선 아무도 안 나오고 조사도 안 했어요. 좀 전에도 제가 욕실 문을 열어두고 애기를 씻기다가 애기랑 물놀이 한다고 물장난치는데 욕실 밖에 물 조금 튀었다고 애기한테만 쌍욕이란 쌍욕을 하더라고요. 아, 애기 너무 불쌍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예전부터 똑같이 당하면 정신 차릴까 싶어서 와이프가 애기한테 욕할 때마다 저는 와이프한테 똑같이 쌍욕을 했는데도 전혀 안 고쳐지더라고요. 와, 이건 최악인 것 같아요. 형님들, 결혼 생활 이대로 해도 될까요? 애기를 생각해서라도 저 혼자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처음 적어보고 어휘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욕을 한다고요? 와, 정말 최악일 것 같아요. 그런 결혼 생활 생각만 해도 숨 막혀요. 뭐, 욕 가끔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욕 들어먹으면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건 진짜 심각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만 그런 거고, 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그런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어, 약간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TV 방송 이런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음, 약간 이 분도 결혼 생활에 불만이라든지 이제 육아 스트레스로 욕을 하시는 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좀 많이 안타깝네요. 네, 추가글 있네요. 2월 10일자. 와이프랑은 중2 때부터 연애를 했고요. 와, 진짜 오래됐네요. 댓글 보니까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애만 싸질렀다느니 뭐라느니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20살에 부사관으로 입대하였고 임관 후 2년 뒤 결혼하였습니다. 뭐 군인이면 결혼 빨리 하죠 보통. 그리고 결혼 후 서로 아기가 가지고 싶다 하여 준비 다 하고 임신해서 낳은 겁니다. 그리고 독박 육아니 뭐니 하시는데 와이프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최악이네요. 보육교사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길러야 되고 애는 또 애기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와, 여자분 스트레스도 굉장하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변론할 생각은 없고 애한테 욕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사실.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학대죠, 학대. 네. 현재 저는 군인이고요. 아, 아직 군인이시군요. 상사쯤 되셨겠네, 중사는.
와이프가 저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아침마다 제가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하원 시간 맞춰서 데려오고 집 와서 밀린 집안일 싹 다 제가 합니다. 아, 남자분이 많이 힘드시군요. 심지어 애기 씻기고 재우고 싹 다 제가 해요. 와이프한테 독박 육아를 말한 게 아니라 저한테 독박 육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 친정에서 애기 일단 데려갔고 이혼 얘기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네, 안 맞는 결혼?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추가글 2월 27일. 일단 댓글 일일이 다 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답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와이프랑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혼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아기는 제가 데려가서 키우는 걸로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속이 후련하네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연락드려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말씀드렸습니다. 와이프는 내일 법원 갔다가 본가로 들어갈 것 같네요. 후련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허무하네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와이프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른 애기들한텐 천사였다고 하네요. 아, 네. 이혼은 잘 하신 것 같긴 한데 좀 어렸을 때 결혼해서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닐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음. 네, 댓글 읽어볼게요. 아기한테 쌍욕이라니 심지어 직업이 보육교사래. 아니 지 새끼한테 대체 왜? 남의 새끼 돌보는 스트레스를 왜 지 새끼한테 푸는데? 와, 남편분 진짜 착하시네요. 군인이 불의 앞에서 평정심 갖기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군인이 뭔데? 군인이 불의 앞에서 평정심 갖기란 정말 어렵다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점점점 어릴 때 심리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면 크면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사실 보육교사면 배우셨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네요. 심각히 고민해 보시길. 그리고 이런 문제에 저런 쓰잘데기 없는 지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 네, 다른 글들을 읽어볼게요. 사랑과 이별. 개념 상실한 사람들. 네. 남편이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서 결혼 3년차 30대 중후반 부부인데 모바일 이해 부탁드려요. 남편이 진짜 개 미친 같아서요.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알바일, 직원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알바가 친구가 확진되어서 코로나 검사하고 쉰다길래 그렇게 하고 결과 꼭 말해달라고 했어요. 혹시 몰라서 우리도 경로가 겹치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저번 주에 그런 거 같다고 검사하셔야 할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아, 여기서도 깊은 빡침이 올라왔어요. 이걸 왜 이제 말하냐는 생각이 진짜 화나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뭘 알고 행동했겠냐 생각에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리 검사해야겠다고 하니까 아직 알바가 확진된 건 아니잖아 이러길래 순간 진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통화 내용이 그게 무슨 말이야? 알바가 확진 안 떴으니까 일단 걔 확진 뜨고 검사하는 게 맞지 않아?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걔가 확진이 안 돼도 우리가 확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나오기 싫어서 거짓말 친 것 같은데? 아니 거짓말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검사나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우리 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한테 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검사하고 확진되면 가게 쉬어? 일주일 넘게? 여기서 대화하기 싫어서 전화 그냥 끊었거든요. 저희가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알바랑 직원 급여 주기도 빡세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고 저 정말 지금 너무 무섭고 내가 저런 사람이랑 산다고? 라는 생각에 소름 끼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인간성이 없어 보여서 이거 어찌해야 하죠? 심각성을 알린다고 배울 수 있을까요? 고쳐 쓸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돌 것 같아요, 지금. 음,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매출 감소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남자분 입장에서 저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분 입장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직장만 해도 제가 만약 코로나 걸리면 어쩌지? 하에서 이제 동성 겹치더라도 검사 안 받는 사람들도 태반인데, 와, 진짜 여성분은 진짜 개념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사실. 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상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멋있는 분 같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동성 겹쳤던 적은 없긴 한데, 카페 갔다 왔다가 약간 몸 상태, 요즘에 몸 상태가 살짝만 이상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확진되면 저희 가족도 검사받아야 되고, 저희 가족 확진되면은 뭐 지금 뭐 일당 노동자로 일하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일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잘리는 거고, 일주일, 2주일 동안.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와는데, 정말 뭐 제가 감기 걸렸다거나 그러면 검사를 맞을 텐데, 그냥 오늘 다른 날보다 몸이 뻐근하네, 혹시 코로나인가? 이 생각하면서 불안해지거든요, 저는 쫄보라서.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확진되면 내 가족한테도 엄청 큰 피해가 가는데 어떡하지? 결국엔 저도 받을 것 같은데, 제 성격상. 그래도 저런 용기 있는 결단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바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알바분도 확실히 사실 무서웠겠죠. 그런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얘기 안 했던 거 아닐까 싶네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댓글이 없네요. 내가 달아주고 싶다. 댓글. 로그인 제가 아이디가 없어서. 네, 이거는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작년 6월에 헤어지고 아직도 돈 안 갚은 전 남친 새끼. 아까랑 반대네요. 네,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여기서 쓸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씁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고 지냈으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 3월인가 4월에 구찌 운동화랑 클러치 사고 싶다고 총 251만원 내 신용카드로 긁음. 그 시읒기읒 신용카드는 한도도 많이 쌓여있고, 그때까지 쌓여있는 카드값에 더 얹히기 싫다는 개소리 시전하면서 빌림. 아까랑 가격도 거의 똑같아. 신기하다. 어차피 내 거 빌려서 나한테 갚는 돈이나 지 카드로 써서 갚는 거나 똑같은데, 그냥 지 맘 편하게 이자 없이 돈 갚으려고 지랄한 거임. 어느 정도냐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나한테 갚을 정도로 카드값이 많이 쌓인 거임. 더 화나는 건 3월에 카드 써놓고 4월에 1도 안 갚음. 6월에 내가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구라치면서 10만원 받아냄. 이것도 현금 서비스로. 근데 10만원 주는 것도 조카 기분 나빠하는 게 보임. 여유 있을 때 줘도 된다고 그랬다면서 내 탓 조카함. 근데 6월 말에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내 돈은 갚겠다고 당연한 소리를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2달 동안 돈 안 준 적도 있고 2달에 한 번꼴로 입금함. 키키키키. 여기까지도 지은니은 열받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얼마나 더 열받겠냐고. 헤어지고 나서 문자한 내용은 다음 편에 쓸게요. 진짜 더 과간이고 황당하니까. 돈 빌려준 나도 비읍시읒인 거 알고 호구인 거 아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있겠음. 다음 편에 쓰는 건 진짜 인간 쓰레기인 걸 보여주는 문자 내용 오픈할게요. 와,
아무리 명품을 좋아한다 그래가 또 남의 카드로 저렇게 쓰고 싶나? 뭐 여자친구가 남 아니냐고? 남이지. 남의 딸 자식인데. 이건 좀 많이 너무했네요. 섬 시계 넘었네. 그것도 돈도 안 갚어. 나 같으면 굿즈 팔겠다. 중고쟁터에 팔아가지고 그 돈 갚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많이 너무했네요. 좀 화가 나네. 네, 문자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보잉 여보잉 오라방 클러치 산다 그러면 자기 카드 빌려도 돼요? 약간 애교 섞였네. 웅웅 어디 걸로 사게? 그때 여보랑 본 거 너무너무 아른거려서 우우. 아 이거 이쁘긴 했지. 근데 자기가 카드 쓰나 내가 카드 쓰나 돈 나가는 건 매한가지니까 어쨌든 달달이 내가 자기한테 보내야 되는 건데 똑같은 거긴 하지. 나 같으면 카드 실적 쌓게 내 걸로 하겠다. 진짜 갚을 마음이 있으면. 근데 갚을 마음 없는 거지 이 정도면. 카드값 쌓이는 거 막으려고 내 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뼈가 있네요. 자기 거 써도 카드값 쌓이는 거잖아. 내 카드값? 아니 내가 내야 되는 거니까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똑같이 쌓이는 건 똑같다니까. 그건 알고는 있지. 여자분은 여기서 이미 이상한 걸 느꼈네. 근데 약간 정 때문에 빌려주신 거인데 좀 많이 안타깝네. 와 진짜 좀 많이 별론 것 같아요. 그 내용 그냥 살살 살펴보고 있는데 음 그냥 좀 그러네요. 너무했다. 계속 현금 서비스 받는 거 싫다고 남자분을 거지 새끼로 이름 바꿨네요. 야, 좀 많이 그렇다. 이런 쓰레기들 만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음, 네, 그러니까 헤어졌겠죠. 그걸 알게 됐으니까. 사실 사귀기 전까지 잘 모르잖아요. 다 멋진 모습만 보여주니까. 네, 마지막으로 글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애 중. 회사 생활 읽어야겠다. 네. 백수백조 이야기. 취업과 문제, 회사 생활. 회사 생활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일간. 점심 메뉴가 다 다를 때. 이거 직장인들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사실 저는 식당이 갖춰져 있는 데만 다녀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주말에도 고민을 하고, 네, 누구나 생각하는 고민 아닐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소규모 회사라서 직원이 저 포함 2명이에요. 뭐야? 스타트업 중에서도 스타트업이네. 직장 상사님이 직장 상사가 아니고 사장이네. 점심에 서로 먹고 싶은 게 다르면 말하라고. 최대한 같이 맞춰서 먹되 서로 많이 다르면 각자 사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 사장이 따로 있고 직원이 이제 2분인가 봐요. 근데 저는 달랑 나 포함 2명인 회사에서 아니네. 그분이 사장 맞네요. 회사에서 굳이 그렇게 각자 먹고 싶지도 않고 2명이라도 서로 잘 붙어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라 맞춰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 맞춰서 먹겠는데 한 군데 정말로 위생이 더러운 음식점이 있어요. 식당 구조부터 음식 조리 과정까지 정말로 더러운 곳인데 직장 상사도 평소에 위생 엄청 따지면서 여기는 또 좋아라 하더라고요. 이럴 때 그냥 따로 먹는 게 답일까요? 그냥 이거는 직장 상사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이 집만은 싫다. 그럼 되죠. 문제가 굉장히 쉽네. 그리고 거기에 음식점이 반찬 같은 걸 미리 아침에 대량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럽니다. 보통 이렇고요. 뭐 안 그런다고 생각하시는데도 다 이럽니다. 아침에 당연히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쟁반 같은 걸로 덮어 놓죠. 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점심 먹는 집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충격이었던 건 여름에 콩국수를 만드는 걸 봤는데 콩을 갈아 놓은 육수를 냉장고에서 꺼내고 그 육수통에 바로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신 다음에 괜찮은지 손님 그릇에 따르더라고요. 와우, 최악이다. 그 다음엔 얼음도 페트병에 물 넣고 얼려놓은 걸 꺼내서 페트병을 음식 자를 때 쓰던 칼로 내리쳐서 자르고 얼음도 손으로 만지작하면서 칼로 잘라서 손님 그릇에 풍덩 넣고요. 아, 싫을만 하네요. 사실 많은 음식점이 이럴 텐데 그걸 보이게 하냐 안 보이게 하냐의 차이인데 이미 한번 봤다면 그 집은 절대 가면 안 돼요. 네. 그 집은 못 가죠. 저도 학생 때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음식 재활용하는데 갔는데 반찬 재활용? 뭐 크게 먹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뭐 다른 데 7,000원 이러면은 거기는 2,500원, 3,000원 이랬으니까. 네. 돈 없을 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사실 음식 재활용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나는데 실제로 못 봤는데 그냥 느낌만으로 그냥 그러는 건 괜찮은데 직접 본 데는 저도 안 갔어요. 그런 음식 재활용이나 이런 거. 뭐 할머니가 코 파다가 김밥 많은 데도 있었고 그런 데 많죠. 제 눈에 안 보일 뿐.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이런 말 참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정상적인 거다. 그래도 정말 저 정도면 구청에 신고해도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닌가요? 네, 대부분 그런 집이기 때문에 걸리기 쉽지 않습니다. 9개의 댓글이 있네요. 네 방이나 치워 김치 먹는 계집아. 와, 쓰레기. 이런 댓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데서 먹던지 그날만 혼밥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쉬운 문제죠. 그게 힘들면 그냥 하루 눈 딱 감고 먹고 배탈 심하게 난 척하세요. 그러면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직원이 저 포함 3명인데요. 전에는 점심으로 햄버거, 떡볶이, 김밥, 피자, 샐러드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이 제일 많은 직원은 자긴 밥을 먹어야 한다며 그럼 나가서 혼자 먹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 햄버거 먹으면 더부룩하고 샐러드는 배고프고 해서 지금은 밥 위주로 먹으러 다니는데 저 역시 좀 지저분한 식당은 가기 싫어서 식당 먹기 전에 뭐 드실 거냐고 메뉴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메뉴랑 같으면 같이 가고 아니면 전 혼자 가서 먹고 오겠다고 하고 혼자 가요. 처음이 어렵게 몇 번 하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직원이 들어오면 점심은 자율이니까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서 먹고 다른 거 먹고 싶으면 혼자 가서 먹어도 된다고 꼭 얘기해요. 네, 사실 요즘에 혼자 먹는 게 뭐 흠도 아니고 혼자 먹는 거를 오히려 즐기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할 거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가 아니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잘 자요.